안녕하세요. 아산의학 도서관 김연미입니다. 오늘 교육은 SCI와 저널 임팩트 팩터를 검색할 수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와 JCR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의 소개, 그리고 핵심 컬렉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웹 오브 사이언스 플랫폼 인용 세계는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의 활용 검색, 접속 방법부터 고급 검색, 스마트 검색하는 방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CR 데이터베이스 소개와 임팩트 팩터의 개념 설명드리고 JCR 저널 지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임팩트 팩터는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트 저널을 이용해서 SCI 학술지 검색을 하고 임팩트 팩터를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전문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인용 색인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이고요. 매년 증가하는 연구자와 출판 논문에서 선별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색인으로 검색 효율을 상승시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의 장점은 SCI급의 등재 논문을 검색할 수 있다는 신뢰성, 물론 SCI뿐만 아니라 이제 코어 컬렉션 모두 다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별, 기관별, 주제별 SCI 논문 실적을 검색해서 이 저널이나 논문이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간의 인용, 피인용 네트워크를 파악해서 인용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웹 오브 사이언스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네. 논문 투고를 하실 때 저널을 선정하시기 전에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저널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고 학술지를 선정하는 데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CI급이나 SSCI 또는 AHCI 논문에 얼마만큼 그 논문이 게재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 논문 수를 파악하고 양적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JCR 임팩트 팩터 논문 순위로 인용 횟수를 활용해서 질적 평가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웹 오브 사이언스의 에디토리얼 프로세서를 보면 이제 품질 기준과 영향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품질 기준과 영향력 기준을 모두 통과한 저널들을 SCIE, SSCI, AHCI로 이제 색인이 되게 되고요. 그 색인의 구분은 주제 영역에 따라 좀 다르게 색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품질 기준은 통과를 했으나 영향력 기준은 통과하지 못한 저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널들은 ESCI에 색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의학 도서관에서는 SCIE만 구독을 하고 있고 1983년부터 볼 수 있습니다. SCI에는 주제는 자연과학,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웹 오브 사이언스에는 이 코어 컬렉션 말고도 이제 다양한 인덱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저희 기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SCIE, 그다음에 컨퍼런스 프로시딩 사이테이션 인덱스 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익스펜디드는 임상 자연 및 응용 과학에 대한 그런 등재 저널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술대회 논문집을 검색할 수 있는 컨퍼런스 프로시딩 사이테이션 인덱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용색인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용색인은 저자명이나 논문명을 색인어로 하여 그 저작이 다른 어떤 논문에서 인용이 되었는가를 검색하기 위한 색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즉 논문 간의 인용 관계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논문이 다른 연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들을 지표로 제공을 해주고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 인용 네트워크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이 있다면 이전에 선행되었던 연구들은 이제 cited reference, 이 선행 연구들을 제가 인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쓴 이후 시점에 또 후행돼서 나오는 연구들은 제가 쓴 논문 포함해서 선행 연구들까지 또 사이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고 또 피인용이 되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들을 수를 모두 파악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화면이고요. 메인 페이지 우측에 웹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바로가기 링크 빼두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홈페이지 상단에 전자자원의 주제별 리스트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면 인용 저널 지표 항목의 웹 오브 사이언스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들어가셨을 때 고급 검색과 스마트 검색 두 가지 툴을 제공을 하는데요. 우측에 있는 스마트 검색이 들어가셨을 때 바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검색 같은 경우는 편리하게 요즘 AI 검색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지만 AI 검색은 아니지만 통합 검색창에서 모든 쿼리를 자연어나 다국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툴이고요. 그다음에 핵심 컬렉션이나 아니면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겠다 하는 옵션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서치, 고급 검색 기능이 이제 이전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주로 사용하던 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검색 기능도 그대로 살아 있고요. 정교한 검색을 할 때 이용을 하고 이 고급 검색 안에서도 두 가지 탭으로 나뉘는데요. 도큐멘트 타입, 그다음에 이제 리서처 타입이라고 연구자 검색하는 그런 두 가지 툴로 나뉘어집니다. 또 이제 도큐멘트로 들어가시면 그 아래 또 세 가지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드 포함해서 검색하는 기능도 있고 쿼리를 통해서 작성하는 기능, 그다음에 인용 문헌 구조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고급 검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서치 이렇게 들어가시면 탭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큐멘트 검색, 그다음에 리서처 검색 이렇게 있고요. 도큐멘트 검색에서 필드 검색을 들어가시면 우선 여기서 주제 필드를 선택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필드는 뭐 주제도 있고요. 타이틀도 있고요. 그래서 자주 쓰는 필드, 여기에 있는 필드들을 오른쪽에 제가 정리해서 표로 작성을 해두었거든요. 필요하실 때 이제 필드를 보시고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논문 타이틀에서 검색하겠다 하시면 타이틀 필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초록에서 검색하시겠다 하시면 초록 필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서처 검색은 이름 검색으로 하시는 기능인데 뒤에 한번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급 검색에서 지원되는 연산자입니다. 일단 기본으로 and, were, not 연산자는 모두 다 지원이 되고요. and와 같이 상이한 개념을 모두 포함해서 검색을 하고 싶으실 때는 and, 그 다음에 동일 개념을 확장하고 싶으실 때는 or로 연산자를 사용하셔서 검색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표를 보시면 또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지원되는 검색 연산자가 있는데요. 어구 검색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어를 따옴표 안에 넣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검색어가 두 단어 이상인 경우에 일치하도록 그대로 검색하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절단 검색이라고 에스터리스크 별 표시를 검색어를 넣으시고 앞뒤로 넣으시면 이제 앞쪽이나 뒤쪽으로 검색 단어가 좀 확장돼서 검색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달러 표시나 물음표 같은 와일드카드 기능은 검색 단어 사이에 문자를 넣으시는 경우 이 문자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알파벳을 변형해서 검색해서 검색을 확장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인접 검색 같은 경우는 A, D, R, B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셨을 때 A와 B 단어 사이에 최대 15개의 단어까지 넣어서 검색이 되는 기능이고요. 나는 15개까지 검색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 경우에 이제 슬래시를 넣으시고 나는 두 단어까지만 검색하고 싶어 하시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dear 슬래시 E 이렇게 넣으시면 두 단어까지만 확장해서 검색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연구 기관명이나 주소에서만 사용하는 연산자가 바로 이 same 연산자인데요. 기관이랑 부서명을 same으로 넣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연구 기관명이나 주소를 정확하게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고급 검색에서 이번에는 어드밴스드 기본 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큐멘트 아래 보시면 서치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보여지고요. 코어 컬렉션에서만 검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코어 컬렉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어 컬렉션에서 우리 기관은 SCI 구독을 하고 있고 우리 기관의 구독 범위는 우측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에디션을 살펴보면 이제 저희 기관에서 볼 수 있는 에디션들이 리스트가 보여지고요. 여기서 SCI급 논문만 검색하고 싶으신 경우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드 검색을 먼저 살펴보면 이쪽에 필드를 주제 검색을 하실 때는 토픽으로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검색식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add row라고 해서 그 검색
행을 검색식을 작성하는 행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쪽에서 검색식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일단은 토픽 검색으로 진행해서 지금 하이퍼텐션에 대한 검색을 진행을 해본 페이지예요. 여기서 이제 검색 바를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서 검색식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애드로우 해서 추가해서 유산소 운동에 관련된 키워드까지 추가를 해서 검색을 다시 해본 이제 검색 결과 페이지입니다. 지금 검색 결과 페이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이렇게 검색 중간 하단부에 검색된 결과 논문 리스트들이 나오고 상단의 소트바이에서 정렬 기준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add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add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또 추가적인 키워드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 또 플러스 버튼으로 돼서 키워드 버튼 키들이 이제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은 AI가 제안해주는 스마트 키워드이기 때문에 바로 클릭하시면 위에 검색식으로 추가 확장돼서 검색되는 기능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리파인 리저트라고 해서 필터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퍼블리케이션 이어나 아니면 다큐멘트 타입 여러 가지 필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언어 같은 경우 아니면 오픈 액세스만 보고 싶다. 뭐 이런 경우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수를 줄여주는 제한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검색 결과 상단에 보시면 Add to Marked List는 즐겨찾기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옆에 익스포트 기능은 내보내기 기능으로 엔드노트나 엑셀로 최대 1000개까지 반출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커피 커리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공동 연구자분들이랑 이 검색식을 공유하고 싶으실 때 이 누르셔가지고 바로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사한 검색식을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결과 분석이랑 인용 보고서 알림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Analyze Result라고 해서 결과를 분석해주고 출판 추이, 증가 추이를 확인하거나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뭐 다른 연구자에게 인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인용 보고서도 인용이 많은 논문 리스트를 제공을 해서 인용이 많을수록 이제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검색 결과가 최대 10,000개까지만 제공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 검색 결과에서는 2만 건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비활성화 버튼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알랏 같은 경우는 이 검색 결과를 계속 매주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인용 정보를 받겠다라고 해서 메일을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논문 하나의 상세 페이지인데요.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위쪽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서 앞뒤 화면으로 편리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문을 보실 수 있는 논문 같은 경우는 풀텍스트 앱 퍼블리셔를 클릭하시면 PDF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에 보시면 저널명이 있는데요. 이 저널 정보를 보실 수 있는 버튼이 드롭다운 버튼이 있어요. 아래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뷰 저널 임팩트라고 해서 저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측에 사이테이션 네트워크를 보시면 이제 21이라는 숫자는 이 논문을 인용한 11개의 논문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5개는 이 논문이 인용한 논문 수가 35개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래 이제 오픈 컴패러즌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 논문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제 아래 화살표로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영향력이 평균 이하다 아니면 위 화살표라는 표시가 있으면 이 영향력이 조금 평균보다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상세 페이지에서 내려보시면 이제 토픽별로 논문의 카테고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떤 웹 오브 사이언스의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SCI급 논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이 실린 저널이 JCR에 SCI 수록이 되어 있으면 SCI급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이 출판된 시점에 이 저널이 SCI였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논문 한 건의 상세 페이지 들어오시면 이 논문이 실렸을 당시에 이 저널이 SCI급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아래 보시면 이제 저널 인포메이션, 이 논문이 실린 저널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제가 어널라이즈 리절트와 이제 사이테이션 레포트 등을 분석해 준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어널라이즈 리절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검색 결과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로 논문 수들을 다 이렇게 비주얼라이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의 필드를 오른쪽에 있는 필드들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수가 변경이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시연할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 검색 결과에 따른 사이테이션 리포트 화면입니다. 그래서 검색이 지금 제가 아까 한 검색식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사이테이션 리포트이고요. 이쪽에 사이팅 아티클, 이 검색 결과에서 나온 논문들을 인용한 논문들의 수를 볼 수가 있으며 또 자기 인용을 제외한 논문 수까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인용을 제한 논문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또 어널라이즈 리절트를 클릭하셔가지고 검색 결과 분석을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급 검색에서 기관 실적 검색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고급 검색의 기본 필드 서치에서 이 필드를 설정하실 때 기관 검색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플리에이션이나 어드레스를 쓰시면 되고요. 어플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서울 아산병원과 같이 이제 상위 조직을 검색하실 때 용이하시고, 그다음에 어드레스 필드는 특정 과까지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뇌졸중 논문 2020년 이후 리뷰 아티클 논문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필드를 어드레스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산 MED CTR 세임 연산자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뉴럴 에스터리스크로 그 과는 검색 확장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검색식을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엔드로 검색식을 추가하고 토픽을 넣을 때 이제 뇌졸중에 관련된 검색식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식을 작성하실 때도 5월 연산자로 검색어를 확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니어 검색자로 이 사이에 검색어 사이에 넣어서 검색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바처럼 검색 결과가 보여지고요. 여기 왼쪽에서 또 이제 연도를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그 퍼블리케이션 이어 하단에 See All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도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Refine 버튼을 누르시면 검색 결과가 제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큐멘트 타입에서도 뭐 리뷰 아티클만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CEO 들어가셔서 선택하시면 되고 지금 리뷰 아티클로 이렇게 리파인된 부분은 위쪽에 나와집니다. 여기서 바로 삭제하고 싶으면 X 버튼 누르셔서 검색 제한하셔도 돼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필디드 검색 말고 그 옆에 있는 쿼리 빌더를 이용한 검색인데요. 쿼리 빌더 같은 경우는 이 쿼리 프리뷰를 해서 한 번에 일괄 검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제 검색 필드에서 똑같이 필드 지정을 하시고 검색어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Add to Query를 누르신 다음에 그럼 아래쪽으로 프리뷰 넘어가거든요. 엔드 조합으로 다시 토픽 검색으로 하셔서 뇌졸중에 관련된 검색식을 입력하시고 Add to Query 넣으시면 아래 이제 쿼리 프리뷰에 들어가고 여기서 서치 버튼 누르면 다시 검색 결과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그 옆에 있는 Cited Reference 검색 기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네이처 저널에 실렸던 에반스 로날드의 논문을 검색하겠다라고 하실 때 검색하신 부분에 있어서 용이합니다. Cited Author를 저자명을 입력하시고요. 에반스 로날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그다음에 Cited Work를 네이처 저널명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서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네이처에서 출판된 이 사람이 쓴 논문들의 리스트가 보여지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사이팅 아티클스 숫자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 저널에 출판되었던 저자의 논문 리스트와 함께 피인용 횟수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팅 아티클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논문 리스트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드밴스드 서치의 다큐멘트 기능 말고 그 옆에 이제 리서처스 검색 기능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저자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네임 서치를 하시고 저자명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성, 이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서치 버튼을 누르면 이 이름으로 쓴 저자들이 쫘라락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명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이 저자에 대한 정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 정보 보실 수 있는 부분, 오른쪽에는 이제 코어 컬렉션에 대한 분석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지표에 대한 분석들이고, 얼마만큼 인용이 되었는가, 인용 횟수, 그 다음에 셀프 인용, 제외한 횟수,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자 정보에서 아래 내려보시면 어서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교신 저자로 있는 논문을 좀 보고 싶은 경우에 이 어서 포지션을 corresponding 어서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또 교신 저자로 쓴 논문들만 나열이 되거든요. 거기서 그 논문 하나를 클릭하셔가지고 교신 저자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교신 저자와 컨택하실 때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자 정보를 보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H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H인덱스는 뭐냐면 내 논문 중에 몇 편이 꾸준하게 인용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논문 수 H편과 인용수 H회가 만나는 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논문 하나가 너무 피인용이 많다 해서 높게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전체 이 사람이 쓴 논문을 전체적으로 봐서 그 중간값을 구하는 것이 바로 H인덱스입니다. 네, 이제 고급 검색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스마트 검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스마트 검색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검색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검색창에 모든 쿼리를 자연어로 검색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도 있고 맞춤법도 자동으로 수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과의 연관성이나 향상, 효율 직관적 검색된다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국어 검색이 가능해서 한국어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검색 결과도 한국어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검색에서 이렇게 한글로 유산소 운동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화면처럼 검색 결과가 보여지는데요. 검색 결과에서 두 가지 탭이 보여집니다. 도큐멘트 탭은 이제 이 논문들의 리스트가 보여지는 거고요. 이 연구자 탭은 이 주제를 연구한 연구자 탭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연구를 많이 한 100명까지 AI가 추천한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 아래 트랜스레이트를 누르시면 이 타이틀까지 내가 검색한 검색어로 보여달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스마트 서치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인데 검색 결과 하나의 논문 오른쪽에 보시면 코어 사이테이션 맵이라고 해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이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이 됐을 때 같이 언급된 논문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 크기가 클수록 함께 많이 인용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검색에서 보시면 이렇게 더큐멘트 탭이랑 리서처 탭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검색 결과가 달리 나와요. 그래서 토픽으로 검색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문서 탭에서는 해당 주제로 작성된 출판물이 검색 결과로 보여지고 또 연구자 탭에서는 해당 주제로 가장 많이 출판하고 있는 인용된 저자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쿼리별 검색 결과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필요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웹 오브 사이언스 설명은 한번 드렸는데요. 제가 그러면 다시 공유를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이고 여기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웹 오브 사이언스 접속하실 때에는 조금 속도가 느려서 제가 미리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두었어요. 로그인하고 이용하시면 개인 계정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또 권장드립니다. 네, 여기서 위쪽에 보시면 스마트 서치, 어드밴스드 서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어드밴스드 서치로 들어가서 먼저 검색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인에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컬렉션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에디션을 클릭하시면 이제 원하는 에디션만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필드 서치에서 이렇게 필드를 선택하실 때 필드를 토픽으로 주제 검색하시는 경우에는 토픽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검색식을 제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로우에서 검색식을 하나 추가를 할 예정이고 여기서 토픽으로 다시
해서 지금 아까 고혈압 검색을 했고 이제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검색식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검색 결과 페이지가 보여지고요. 이 왼쪽에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연도를 지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5개년도만 검색을 한번 디파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 수가 제한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더 아래 내려 보시면 이제 도큐멘트 타입도 아티클이나 리뷰 아티클로 이렇게 리파인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위쪽에 키워드 이렇게 바로 직접 입력해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천해주는 키워드를 바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clear all 하면 다 그냥 바로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어널라이즈 리절트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비주얼라이징인데요. 여기서 다큐멘트 타입을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로 제가 변경을 해보면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에 있는 카테고리별로 보여지고 여기서 뷰 레코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주제에 있는 논문들만 검색이 보여집니다. 네, 상단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색 돌아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이쪽의 카테고리를 어서로 변경해 보면 또 어서로 변경이 되고 이렇게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테이션 리포트를 클릭해 보게 되면 네, 이 검색 결과에 대한 검색 분석이고요. 여기에 이제 자기 인용을 뺀 검색 그 사이팅 아티클 수를 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이제 이 인용이 높은 순으로 논문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급 검색에서 소속 검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쪽에 고급 검색에서 필드를 어플리에이션이 아니고 어드레스로 지정을 하시고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산, MED, CTR, same, neural, 그다음에 아스트리스크로 검색 확장을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end topic을 이제 뇌졸중으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변경을 해서 검색을 진행을 해보게 되면 이제 우리 기관에서 쓴 신경과에서 쓴 뇌졸중 논문들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 필드를 2020년 이후 논문 이런 식으로 검색 제한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 보면 여기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어사 인포메이션에 보면 저희 기관의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드밴스드 서치에서 쿼리 빌더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어드레스로 하시고 또 이렇게 필드 지정을 하시고 이쪽에 검색식을 입력하시면 쿼리로 add to 쿼리 넣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쿼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토픽으로 지정하시고 end로 조합하실 거면 이쪽에 연산자를 end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줘. 그래서 add to 쿼리 하면 바로 검색식이 이제 생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서치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동일한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cited reference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저자의 이름을 cited author에 넣으시고 cited work는 전할명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할명을 입력하시고 서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네이처 저널에 이 저자가 쓴 논문들의 그 리스트들을 보실 수가 있고 사이팅 아티클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 논문에 대한 또 이제 사이팅 아티클들의 리스트까지 바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검색을 한번 보실까요? 스마트 검색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보여지고요. 얼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그냥 자연어 검색, 한국어 검색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되면 바로 그냥 검색 결과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트랜스레이트 이 기능을 키면 네, 타이틀까지 모두 이 검색한 검색어로 변환이 돼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하는 부분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JCR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CR은 주요 학술 저널의 정보와 영향력 지수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JCR은 웹 오브 사이언스의 핵심 컬렉션에 등재되어 있는 저널들을 색인해서 저널의 영향력 지수를 확인하는 데이터베이스이고요. 매년 6월에 새로운 JCR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매년 10월에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월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라는 것은 저널별 평균 인용수를 반영해서 연구 분야 내 저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법을 보시면 그 직전 해당 연도가 있으면 그 직전 2개년 동안 출판된 저널의 논문이 해당 연도에 받은 인용수를 직전 2개년 동안 저널에 출판된 사이테이블 아이템 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한 값을 저희는 바로바로 JCR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5년에 이 데이터 선정에 할 때 이 값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철회된 논문이 있는 경우에 그 철회된 수를 이제 분자 값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펴봤더니 뭐 그 해 연도에 철회된 논문이 4~5건이다 이러면 사실 저널 임팩트 팩터의 그 값에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JCR에서 알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시면 좋은 주요 저널 지표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저널 임팩트 팩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전 2개년 동안 출판된 논문이 JCR 연도에 기록한 이 저널의 인용 영향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간 논문이 얼마나 자주 인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같은 경우는 저널 임팩트 팩터 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나열을 했을 때 카테고리별 백분위 값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분야의 저널 중에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하는 수치이고, 이 저널 퍼센타일이 90%다 하면 상위 10% 저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 쿼타일 같은 경우는 저널 임팩트 팩터 순위를 기준으로 카테고리별 4분위 값을 나눠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25%씩 구분을 해서 Q1, Q2, Q3, Q4 이렇게 4개의 그 분류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Q1일수록 상위 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year 임팩트 팩터 같은 경우는 JCR 연도 직전 2개년이 아닌 5개년 동안에 출판된 논문의 영향력이고요. 이 수치는 장기간 이 논문이 얼마나 꾸준하게 인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JCI, 그러니까 저널 사이테이션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JCR 연도에 기록한 저널의 상대적 인용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조금 다르면 저널 임팩트 팩터 값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이제 평균으로 맞춰서 1보다 크면 평균 이상이다, 1보다 아래면 평균 이하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디어시 인덱스 같은 경우는 JCR 연도에 출판된 논문이 JCR 연도에 기록한 인용 영향력인데 보통 이제 직전 2개년 동안에 인용된 부분을 판단하는데 이 이미디어시 인덱스는 그 해에 인용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주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겐 팩터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5-year 임팩트 팩터에서 다른 논문에 인용하는 피인용 저널들이 어떤 저널이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명한 네이처나 뭐 란셋 같은 저널에서 많이 인용을 할수록 이 수치의 가중치가 부여가 돼서 조금 더 수치가 높아지는 부분이고, 이 지표로는 이 저널은 학계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라이즈 아이젠 팩터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그 아이젠 팩터 스코어를 이제 또 평균 1로 모든 분야가 또 다를 때 이 수치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 값을 1로 맞췄을 때 그 값을 정교화해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JCR 접속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측에 SCIE 임팩트 팩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JCR 임팩트 팩터 찾기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웹 오브 사이언스랑 플랫폼이 계속 굉장히 비슷하고요. 보시는 화면같이 JCR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이랑 하단에 같은 메뉴가 있어요. 저널즈, 카테고리즈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중간에 보시면 매치 마이 매뉴스크립트라고 해서 타이틀과 초록을 입력을 했을 때 투고 저널을 추천해주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시는 검색 창에는 뭐 저널명이나 아니면 ISSN이나 아니면 뭐 지역, 카테고리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셔도 다 검색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매치 마이 매니스크립트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이나 초록을 입력하는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작성하신 논문의 타이틀이나 초록을 입력하시고 이 웹 오브 사이언스 기반으로 된 JCR에서 저널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기능은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JCR 페이지를 살펴보면 위쪽에 저널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JCR에 색인된 저널들의 리스트들이 전부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단의 검색바에서는 저널을 검색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표로 나타내시고요. 왼쪽에는 필터 기능이 있어서 검색 기능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카테고리에서 멀티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저널이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속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카테고리에 다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저널 지표들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위쪽에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하셔가지고 지표를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널 앞쪽에 저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래에 이렇게 컴페어라고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 컴페어를 누르시면 4개의 저널 지표들을 비교해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4개까지 이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뭐 주요한 저널 임팩트 팩터나 이런 지표들을 한꺼번에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널 하나의 정보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JCR 그 저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JCR 수록 연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23년 거를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2023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저널 인포메이션에서 이 저널이 SCI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JCR 카테고리에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카테고리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널의 언어나 출판 지역, 출판사, 발행 형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좀 내려보시면 이제 저널 임팩트 팩터 값도 보여지고요. 이제 그 아래쪽에 뷰 컬큘레이션을 클릭하시면 이 임팩트 팩터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한 수치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용수가 높은 순으로 사이테이블 아이템이 나열이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저널 임팩트 팩터 트렌드라고 해서 이제 그 5개년도에 임팩트 팩터 값이 도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임팩트 팩터 값의 증감을 확인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아래에 View All Years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5개년뿐이 아닌 전체 년도에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 값의 추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널 프로필에서 더 아래 내려보시면 이제 JCI 저널의 영향력 지수를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보통 이 JCI 같은 경우는 평균을 1로 봤을 때 이 저널은 5.34배 더 높은 영향력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랭크도 보여지는데요. 카테고리별로 랭크가 다르고 이 저널은 온콜로지 카테고리에서 328개의 저널 중에 11위의 순위를 지금 랭크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뭐 Q1 저널이었다, 퍼센타일은 96%였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평균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값이 보여지면서 연구 평가 시에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JCR 저널 상단에 카테고리즈 부분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JCR에서 그룹핑 되어 있는 254개의 카테고리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카테고리에서 또 다른 주제들, 카테고리들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서 특정 카테고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 카테고리에 속한 저널들을 쭉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표를 보실 때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원하는 지표들로 설정하시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SCI급 저널을 찾으실 때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SCI 임팩트 팩터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SCI 마스터 저널 리스트를 클릭하시고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 저널명이나 ISSN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이 논문이 SCIE급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뷰 프로파일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다시 JCR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저널 정보를 더 자세한 저널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SCI급 저널과 임팩트 팩터 값만 빠르게 여러 개의 저널을 많이 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S2 저널 검색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아까 그 SCI 임팩트 팩터를 클릭하시면 SCI JCR 통합 검색 S2 저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가기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플랫폼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단에 저널 타이틀을 입력을 하시거나 ISSN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저널에 속한 임팩트 팩터와 그다음에 SCI급은 여기 상단에 SCI라고 에디션을 체크했기 때문에 SCI가 아닌 경우에는 검색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CI인지 그리고 임팩트 팩터 값은 몇인지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그 JCR 카테고리별로 임팩트 팩터 값이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준비한 웹 오브 사이언스 검색과 JCR 검색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남아서 제가 JCR도 검색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JC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고요. 네, 여기서 저널즈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그냥 이 JCR에 색인된 저널들 리스트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서 제한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더 내려보시면 저널 쿼타일별로 Q1 저널만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필터링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널을 이렇게 원하는 저널을 선택을 해보신 다음에 4개까지 선택을 하면 아래쪽에 컴페어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페어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4개의 저널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 타이틀, ISSN,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어떻게 속하는지, 그 다음에 SCI급인지, 그 다음에 그 아래 쭉 내려보시면 이제 지역과 언어, 그 다음에 출판사 이렇게 다 보여지고요. 더 아래 내려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들, 저널 임팩트 팩터 쿼타일, 퍼센타일, 랭크까지 쫙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멀티플 카테고리인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그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월 정보들을 바로 비교해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전월 하나의 정보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전월 정보. 그다음에 이쪽에 2023년을 클릭하시면 2023년 정보이고 2024년 에디션을 보겠다 하시면 2024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에디션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카테고리 확인할 수 있고 쭉 내려보시면 이제 임팩트 팩터 값 보실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5개년 임팩트 팩터 값 그 트렌드 보실 수 있고 여기서 뷰 all years 하면 이제 전체 연도 임팩트 팩터 값 트렌드 보실 수 있고 쭉 내려보시면 영향력 지수 지금 상당히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계속 내려보시면 이제 이 저널 랭크, 이 카테고리에서 지금 1위 랭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투고하시는 저널 검색하실 때도 이렇게 저널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널 임팩트 팩트 퍼센타일도 있고요. 더 내려보시면 이제 쿼타일 보실 수 있고, 네, 이렇게 많은 지표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지표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저널 프로파일 페이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즈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JCR에서 구분해 놓은 254개의 카테고리가 보여지고 여기서 특정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하나의 이제 주제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에 실린 여기 포함된 저널들 333개의 저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별로도 찾을 수가 있고요. 물론 JCR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냥 여기서 저널명을 입력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제 자동 완성 기능으로 되고 바로 그냥 저널 페이지로 이렇게 가셔서 저널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JCR도 다 한 번씩 보여드린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교육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오늘 동영상은 저희 도서관 유튜브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왼쪽에 있는 QR로 들어가시면 교육 자료 다운로드를 바로 받으실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QR로 들어가시면 교육 설문조사 하실 수 있으니 설문조사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점심 식사 못 하셨을 텐데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